비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비를 맞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만약 돈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돈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원리는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선택을 해야 할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정답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자금을 허물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기본이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의 원리 4가지와 그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4가지 원리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자들이나 저명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돈의 원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눈덩이 효과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눈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시도해 본 놀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덩이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동네에서 한두 명, 그 명석한 아이들은 이렇게 집 앞에 쌓아 놓았던 연탄재를 가져와서 그 연탄재를 안에다 넣고 굴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눈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눈덩이가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눈덩이는 종잣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들 부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많은 종잣돈으로 인생의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연탄재를 안에 넣고 눈덩이를 굴리는 사람과 비슷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억 정도 모으고 나면 2억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는 짠돌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는 굴려버리면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 그 짠돌이 생활에 지쳐서 포기하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만 짠돌이 생활을 한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연탄재를 만들어낼 멘털이 아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탄재로 쓸만한 종잣돈을 만들기 이전에 지치게 되고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눈덩이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덕입니다. 눈덩이가 커지다 보면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눈덩이를 굴린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덩이를 굴리기 힘들 때 나지막한 언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편하게 눈덩이를 굴릴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살짝만 굴려주면 손쉽게 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율 혹은 수익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커피 값으로 10억 만들기라는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 되는 때부터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면 언덕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엑셀로 계산했을 때 5%와 10%의 수익률 차이는 단순 2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은 그 이상의 차이가 3배, 4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0.1%의 어떤 금리나 투자 수익률도 허투루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언덕의 길이입니다.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렸을 때 뒷동산에서 굴리면 큰 눈덩이 정도 되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굴러오는 작은 눈덩이는 산 밑에 눈사태가 되게 됩니다. 즉 10%의 수익률을 단기간 내는 사람보다 5%의 수익률을 장기간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복리 효과도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투자를 보면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다면 10년 정도 기간이 줄어서 30년만 투자를 하게 되면 5억도 모으기 힘들어집니다. 젊어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욜로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소 즐기자는 뉘앙스로 많은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욜로는 10년이지만 50%만 쓰는 욜로는 40년 욜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친구는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합니다. 10% 복리로 굴려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은 했지만 10년 뒤에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저축은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10년 동안 모은 돈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복리로 굴리는 기간을 허락하게 됩니다. 반면 B라는 친구는 10년 동안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다양하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나이가 40 정도 되었을 때 A라는 친구를 보게 되니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40세부터 무려 20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됩니다.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보다 10년이나 더 많은 기간 동안 저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원금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60세에 모은 돈을 살펴보면 A는 6억 7천여만 원을 모았고 B는 3억 5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왜 A는 6천만 원으로 10배를 불려서 6억 7천을 만들고 B는 1억 2천만 원, A보다도 원금이 2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배를 불려서 3억 6천밖에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돈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간에 절반만 꺼내서 써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 전부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연속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0만 원씩 분산해서 넣어두었다면 한 곳의 투자처는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다른 곳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래 모아놨던 돈이 더 큰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머리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돈의 원리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을 제가 일반론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다가 리스크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크기와 빈도에 따라서 다양한 예방책을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리스크는 인식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시스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2년 3년 동안 해서 이자 소득이 겨우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원금과 같은 통장에 모여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모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10만 원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은 가계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보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스템을 잘못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리스크가 그동안 내 모아놨던 자금들을 흐트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원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눈덩이를 높은 언덕 위에서 굴려서 오랫동안 굴렸을 때 돌덩이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목돈이 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즉, 종잣돈은 높은 이율에 장기간 굴려서 리스크를 해지하게 되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번과 4번. 종잣돈과 리스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누구나 다 큰 돈으로 시작하고 싶죠.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리스크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인생사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언덕과 긴 시간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투자 수익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실물 투자에 가까운 접근을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조차도 실물 투자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작은 돈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리스크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왜 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비를 맞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만약 돈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비를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햇볕에 옷을 말려야 뽀송뽀송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의 4가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흥청망청인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본인이 소비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경각심을 반드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